한 내용들을 한번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 마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지금 왼쪽에 흥원면 대학타운 조성한다 이 부분은 뭐 흥원면에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마 저 기사를 보면서 야 우리 동네가 이제 대학타운이네 라면서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되겠죠. 방목관설동에 향후 들어설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뭐 저는 방목관설동에만 아니더라도 방목관설동 주민이 이용할 만한 원주지역 내의 다른 뭐 시설 같은 것들도 소개해 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여기 보면 그 가정주부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좋아할 만한 공간들이 많잖아. 미리네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또 여기 장난감 도서관 여기 있죠. 네, 장난감 도서관이라든가 또 뭐 또 뭐 하나 시설 아주 좋은 게 있는데 또 여기 저기 행복장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다 가봤지만 거기서 일반 사람들이 그게 어떤 시설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것 그런 것도 기사가 될 수 있고요. 밑에 이제 저희는 원주투데이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실으려고 노력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런 기사들이 거의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실려요. 저는 이걸 실으면서 원주는 정말로 아직도 살만한 사회다 라는 걸 느낍니다. 정말로 우리 집에는 남을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덕분에 원주의 어려운 이웃들이 그나마 이 지역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신문도 마을 방목관설동 신문도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위들을 열심히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저는 이 신문을 통해서 오히려 남을 돕는 행위들을 알려줌으로 해서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남에게 귀감이 되는 일이구나. 나도 해야지. 라고 해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안 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이 방목관설동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이런 어려운 이웃을 주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지역의 주민자치를 총괄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년서부터는 이제 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이제 생깁니다. 마을별로 그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지정면인데 올해 거기서 이제 총회를 했어요. 그럼 이 마을 주민자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마을 대표들만 나와서 뭐 회의한다고 뭐 해갖고 오가는 이야기들 주민 대표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번에 우리 마을에서 이런 부분을 갖고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마을신문이 이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총회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그런 일이 총회에서 얘기를 했었구나. 지금 우리 마을의 이슈가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흥업하고 태장동에서
SRF 발전소가 이제 만들어지는 지려고 했으니 그걸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계속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들의 뜻이 받아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SRF 발전소 짓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시가 결정한 사실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이 부분은 원주투데이가 굉장히 그 최장수 그 연재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오늘이 원주투데이 창간 2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우리가 오늘 토요일이어서 어제 우리가 26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26년 동안 매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면을 만들어서 보도한 게 이 피플 앤 피플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50명씩 소개를 했으니까 1,300명 정도의 원주 사람들을 이 지면을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원주투데이는 이 피플 앤 피플에서 어떤 사람을 주로 다루느냐, 뭐 이렇게 시장이고 뭐고, 원주시장도 여기 한 번도 등장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이나 무슨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이게 지금 밑에까지 이제 안 보여줘서 그러는데 굉장히 큰 지면으로 해갖고 소개를 합니다. 이건 어떤 분이냐? 김영구 학성이용원 대표. 이용원 그 머리 깎아주시는 분. 이분이 70년대에서부터 이발소 를 운영해서 지금 거의 한 50년인가? 그렇게 40년 넘는. 이런 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을에 이제 그 이발소를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지금 이발소가 미용원에 밀려서 이제 굉장히 찾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어쨌건 지나가다 보던 그 학성이용원 간판은 봤었을 수 있는데, 야, 저 양반이 50년 동안 우리 마을에서 이 이발소를 했어?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50년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 지면을 통해서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당장 방곡관설동은 사실은 예전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것이 주변 쪽에는 그래도 좀 남아있습니다. 저 금대리 가는 쪽 방면이라든가 아니면 이 혁신도시 뒤쪽 같은 경우에는 예전 모습이 좀 남아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 딴 데서 살다가 방콕 가서 아파트 이제 분양해갖고 입주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모르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데가 한 군데 있죠. 여기 미리랜드 손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 방공역사관. 예. 방공역사관에 가면 그 이전에 지금의 그 관설 여기 혁신도시 만들기 전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다 남겨놨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서부터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인터뷰해가지고 내보낼 수 있겠죠. 마을신문 만드시면서 이제 뭐 학생들하고 상관없는 건데, 제가 꼭 주의해야 될 거는 정치와 관련된 기사는 완전히 배제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정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그 보수 진보 세력이 양분돼 가지고 서로 예를 들어서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되고 지지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 속에서 마을 속에서 자칫 어느 한쪽의 정파에 얽혀있는 사람들을 주요 뉴스로 만약에 보도하게 되면 오히려 마을신문이 나서서 어떤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굳이 한다고 하면 양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이 다뤄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마을신문을 통해서는 할 수 있으면 지면이 뭐 작지만 이제 불과 4페이지뿐이 안 되지만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을 많이 등장시키는 게 좋겠다. 제가 가끔씩 이제 연초 1월 1일자 신문을 만들 때 사설을 통해서 이런 거를 지금까지 26년 동안 3번 정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원주투데이는 올해 매번 신문 만들 때마다 그 200명 이상의 사람과 뭐 100명 이상의 그 사람, 우리 원주 시민 얼굴을 그 지면에다 싣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뭐 이런 의지를 밝히는 사설을 쓰는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원주투데이 신문을 보면 원주 시민들의 얼굴이 한 호에 100명 이상의 얼굴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신문 활성화, 마을신문 활성화 차원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는 마을신문 관심이 없다가 마을신문에 내 얼굴이 등장하고 내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일부러라도 어디 마을신문 어딨어? 뭐 이번에 마을신문 나왔다 그러는데 그 어딨어? 라고 해서 찾아서 보게 됩니다. 저는 원주투데이를 만들면서 이런 경험들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사에 월요일날 그 어떤 분이 찾아옵니다. 이번 주 신문 좀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1,000원 주고 파는데 1,000원입니다. 가져가려고 가져가기 전에 꼭 물어봅니다. 혹시 이 신문을 왜 사러 오셨죠? 라고 물어보면 때로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쑥스럽게 이제 그러면서 아니요 뭐 우리 애가 신문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면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 무슨 거 하는 행사를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일면에다가 이렇게 딱 실었는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이게 나왔더라. 네 애 뭐 나왔더라. 그러니까 그래? 그거 꼭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애 나온 거를. 그래갖고 일부러 사러 이제 신문사를 와요.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냉장고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미국의 신문들 속에서 이게 검증되고 또 그래서 아예 학술적으로 냉장고 저널리즘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냉장고 저널리즘이 뭐냐? 주부들 여기 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애가 만약에 상장 받아갖고 오면 냉장고에다 갖다가 붙여놓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냉장고에 붙여놓을 수 있는 기사가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라고 해갖고 냉장고 저널리즘이 나온 겁니다. 이제 방곡관설동 주민들이 만드는 마을신문 속에 등장하는 어떤 것들이 스크랩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냉장고에 붙이든 아니면 어디다가 붙이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근데 주민들 속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집에 놀러 갔다가 야 이게 뭐냐? 우리 마을신문에 나온 거야 라고 하면서 오랜 역사의 마을신문들이 만들어지다 보면 이제 이 마을 속에서는 방곡마을신문은 굉장히 이 마을 공동체 활성에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중요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신문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떤 기사를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기사를 누가 읽어볼 것인가? 신문에다가 개인적인 일기를 실지를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 기사, 그 개인적인 일기를 누가 볼 것이냐의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볼만한 사람, 아는 사람 몇 사람 외에는 보지 않을 거예요. 남의 그 개인적으로 자기 끄적거리는 것 가지고 그것을 신문에다가 실었을 때 볼 사람이 없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신문에 실었을 때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가 있는 건지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그 권위 있는 신문이 있어요. 뉴욕 타임즈라는 것을 우리 어른분들은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이기도 합니다. 그 신문의 일면 위에다가 보면 이렇게 영어로 써놨는데
인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써놨습니다. 이 속에는 자기네가 만든 신문에는 인쇄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담았다. 그런 얘기를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신문 속에다 담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이제 기사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방콕관설동 신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쓰면서 지금 여기는 완전히 새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주변구에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같이 함께 생활을 했던 그런 소위 얘기하면 터줏대감들이 공존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줏대감들만 돌만하거나 터줏대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여도 어떤 한쪽은 관심이 없을 수 있고 또 너무 새로 이사 오고 여기 정착한 사람들 중심으로 가게 되면 또 기존에 여기 살던 마을 주민들 입장에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계층의 사람들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신문 강의를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어서 그냥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여성이 볼만한 기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과 여성에서 특징이 있는데 주로 여성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소식을 전파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이 이 신문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이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들이 지역사회에 퍼지는데 남성들만 본 것보다는 여성들이 즐겨보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신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고 나서 우리 잘 만들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보다 보는 사람이 정말로 좋았다라고 얘기할 때 신문 잘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우리 제가 하면서도 계속 지금 우리 학생들 눈치를 보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너무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아니면 인내심을 갖고 좀 들어줘요.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완전히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면 학급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신문에다 싣는 것은 시의성.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어난 시점은 작년에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어. 그것도 시의성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 시점이 최근이거나 아니면 알려진 시점이 최근인 것. 이거는 기사로서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접성. 이 부분은 지금 방콕 관설동 마을신문은 사실상 거의 99%의 기사는 방콕 관설동에서 발생한 이야기를 방콕 관설동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사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주시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방콕 관설동에 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다. 이런 거는 일어난 곳은 시청이지만 방콕 관설동 주민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가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일반적으로 저명성은 일반적인 저널리즘 그 신문을 만들거나 방송 뉴스를 만들 때 가치로 삼는 거지만 마을신문에서는 사실상 중요한 가치는 아닙니다. 이 저명성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제가 갯마을 차를 잘 봤었는데 김선호 아죠? 김선호 때문에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김선호가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냐?
그런데 온갖 뉴스 기사들이 그걸 매체들이 다루느냐? 그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사가 되지 않는 거죠. 아이돌 같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뭐만 되면 기사가 되는 것도 그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언론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유명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지역신문이나 여러분들이 만드는 마을신문은 그런 부분을 무시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우리는 학성 이발소 그 대표님, 그 사장도 저희 신문에 크게 다루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을신문에서도 그냥 평범한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그 뉴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저널리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성, 이것은 이제 우리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현재 방북관설동은 제가 볼 때 뭐 그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들 생활에 좋은 것들만 계속 생겨나고 있는 원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들만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주민들이 알면 좀 더 유익할 만한 것들을 이제 기사화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희소가치. 신문에다가 이제 이게 제일 최초냐, 뭐 우리나라 최초냐, 원주,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원주 최초인 것도 이제 기사화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원주 최대인 것도 기사화 될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방북관설동에서 이번에 뭘 했는데 이게 원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기사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예시로 한 건데, 원주투데이 지역신문을 왜 김희철이를 다뤘을까? 김희철은 어쩌면 김희철 알죠? 몰라? 알아? 네. 김희철이 원주 출신이에요. 원주 요 옆에 조금 올라가면 공고 있죠, 공고. 원주 공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제 어쨌건 간에 원주 출신인데 연예인이 돼가지고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원주시 홍보대사로 지정을 해가지고 기사화를 한 겁니다. 어쩌면 이건 저명성과 관련돼 있어서 기사를 한 거고요. 김효주, 골프 하는 사람은 김효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김효주는 용명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원주 출신이 전 세계에 나가서 골프로 상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1등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친구가 이제 뭘 그 대회에서 1등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기사화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사회에서의 고민일, 뭐 방북관설동 사시지만 뭐 원주 전역을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저쪽 명륜동에 가면 영동과 도용쇼핑 옛날에 있던 그 자리, 거기가 지금 명륜 이동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현안 과제이고 미해결 과제. 아주 그 해결을 못해가지고 저건 다 부셔버리고 새로 뭔가를 하면 딱 좋겠지만 지금 이걸 풀지 못하고 고민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마을신문 속에서 다룰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이제 뭐 아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방북관설동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사화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원주여고 나온 친구인데 이제 그 도쿄올림픽 출전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룬 기사입니다. 불원료,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저출산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고령화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원주도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고령화가 된다는데 부로면이 이제 평균 연령이 60세가 된다. 뭐그 군 단위에서 만드는 지역 신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진안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는요, 애 낳으면 기사돼요. 하도 애 목소리가 안 나니까 저희도 부론인가 귀래에서 애 낳았을 때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게 5년 만인가 아기 울음소리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이제 심각한 문제여서 이제 기사화한 거였고요. 빠르게 달려와서 이제 조금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글쓰기예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아마 계속 글은 많이 썼을 거예요. 학교에서 숙제하느라고 글 쓸 테니까, 그죠? 자, 글 쓰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분들은요, 여기 우리 초등학생이 글 쓰는 것처럼 쓰면 가장 기사를 잘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은 아마 제가 볼 때 장문의 글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마 단문에, 그러니까 짧은 형태의 문장으로 기사를 쓸 겁니다. 근데 기사 쓰기에서 가장 교육하는 데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짧게 써라. 짧게 써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분들은 초등학생 글 쓰기 하듯이 문장을 길게 쓰지 말고 짧게 써라.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기사로서 가장 적당한 글자 수는 60자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신문으로 따지면 지금 방곡관절동 신문으로 따지면 한 3줄 이렇게 이제 해서 쭉 추정하면 한 3줄 정도면 거의 60자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정도가 한 문장으로서 가장 적당하다.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쉽게 써라. 이것도 이제 초등학생들은 어려운 단어를 잘 몰라서 쉽게 쓸 겁니다. 쉬운 단어로 쓸 거예요. 쉬운 단어로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주투데이 기자들 교육시킬 때 많이 하는 말은 중학교 중퇴 수준의 사람이 보는데 무리가 없는 글을 써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이 신문은 신문의 글쓰기를 하는 행위는 내가 보고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쓴 글을 누군가가 보라고 쓰는 글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걸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이라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거는 내가 말하기를 실패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얘기하자마자 고개 끄덕이면서 공감하거나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글을 누군가가 읽고 내가 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면 잘 쓴 글이에요. 그래서 그 잘 쓴 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쉽게 쓰고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를 짧게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을신문 기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글쓰기 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딴 걸 다 떠서 이 2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짧게 쓰고 쉽게 써라. 그 다음에 첫 번째 6카운치는 기본이다. 이 부분은 우리 초등학교에서 6카운치 배우나요? 한번 6카운치 누가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6카운치 요소. 오케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쓰다 보면 다 읽어봤는데 이게 언제 발생한 거야? 그게 글 속에 없으면 그건 잘못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야? 어디가 빠지면 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6하원칙이 내 글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근데 6하원칙이 한 문장마다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2개 문장으로 나누어서 6하원칙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다 라고 하는 게 첫 문장에 들어가고 두 번째 문장에서 어떻게 했고 왜 했다 뭐 이런 게 들어가서 한두 문장 두세 문장에서 육하 원칙이 다 포함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꼭 한 문장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전달하는 행위에서는 그 6가지 요소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걸 제가 글쓰기에서 좀 해볼. 자, 기일하면 복지센터 준공식이 지난 16일 개최됐다. 굉장히 짧은 문장이죠.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글 쓰는 거하고 기자가 글 쓰는 거하고 참 많이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사람은 여기서 개최했다고 끝내지 않고 이어갑니다. 기일하면 복지센터 준공식이 지난 16일 개최됐는데 저 복지센터는 원주시가 농촌주민시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것이고 2016년에 이거를 다 하나로 붙여서 그랬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글을 말씀해요. 그러면 뭐냐면 얘기가 길어지면 앞에 부분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다가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다시 앞에 쪽 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해도가 빨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를 짧게 하라는 얘기는 바로바로 이해하고 다음 문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글쓰기를 짧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그 다음에 원주시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것하고 끊어버리는 것은 여기서 숨을 쉬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끝났어요. 여기 끝났고 이제 다음 또 얘기할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쓰실 때 길게 쓰지 마셔라 라는 건데, 길게 쓰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기자단 내에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여건이 하나 그린다면 기사가 마감이 되면 공동 독해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자, 프린트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거 길어. 숨차. 한번 읽으라, 앞에 나와서 읽으라 그러죠. 읽다 보면 이제 문장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숨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 길은 거야. 그러면 줄여라. 어떻게 줄여야 되냐? 긴 문장은 대개가 한 문장 속에서 2가지 이상의 이야기를 할 때 문장이 길어집니다. 글이 길어졌다? 그 얘기는 내가 그 글 속에서 2가지 이야기 이상을 했기 때문에 길어진 거예요. 그럼 잘라요. 한 문장에 하나의 이야기만 하는 걸로 자르면 글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짧게 쓰는 습관이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은데 그 방법은 같이 독해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읽어서 길었을 때는 분명히 읽어보면 그 한 문장 속에서 2가지 이상의 이야기를 한 거니까 한 문장씩 다시 별도의 문장으로 만드는 작업. 이렇게 하면 문장의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지금 아까 여기서는 이게 똑같은 이제 신문에 실린 그 신문이 요게 이제 넓이가 같은 거거든요. 요게 여기서 한 줄하고 지금 한자 넘어간 게 한 문장으로 기자가 쓴 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신문에 여론광장이라는 독자마당면이라는 건데 거기는 일반인이 이제 누구나 투고해서 싣는 지면이에요. 일반인이 쓴 거예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하고도 2자가 넘어가는 거면 이건 적어도 100자가 넘는 글인 거죠. 그럼 굉장히 길은 거죠. 제가 아까 이제 한 문장에서 2가지 이상의 얘기를 했다는 거를 이걸 보시면 아는데, 제가 일하는 강원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 기본교육, 창업교육, 사회적 경제, 기업 진입 및 경영 지원, 성장 지원 등 단계적 발전 시설을 갖추고 사회적 경제와 함께 행복한 강원생활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진 강원도 사회적 경제 전문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읽는 데서 숨이 차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볼 때 한 3개, 4개로 잘라도 되는 걸 다 하나로 붙여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대부분 이런 식의 글쓰기를 하는데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또 이게 길더라고요. 가끔가다 좀 연령대가 높은 사람이 투고한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끊지 않고 다 이어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좀 저희가 교열을 받고 고치느라고 제가 고생한 적이 있는데 약간 최대한 문장을 좀 짧게 하셔라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아까 거보다 더 길죠? 자, 이제 글 쓰기 전에 생각할 것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일반 글쓰기, 학교에서도 글쓰기 위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지 될 문제인데요.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지? 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뭐 만약 어디 가서 발표하면 발표문을 내가 쓴다. 그럼 발표문을 쓰려고 하면 내 이 발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우선 정해야 되겠죠. 그것을 주제라고 얘기합니다. 주제를 정확하게 정해야 글이 그 주제에 맞게 쭉 전개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게 되면 소위 얘기하면 글이 왔다 갔다 중언부언하는 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글 쓰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봐야 되고요. 누가 읽을 것인가를 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초등학생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글이에요. 그러면 초등학생의 그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알고 싶을까를 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알고 싶은 이야기를 글을 통해서 최대한 얘기해줘야 그 글을 읽는 사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내가 쓰는 걸 뭘 쓸 거냐고 이걸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알고 싶을까? 이걸 생각하고 글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글을 쓰기 전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죠. 그래 취재라는 걸 하잖아요. 기자는 이제 취재라는 것을 하는데 취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취재가 돼야 글을 쓸 때 넣고자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기사 쓰는 지금 이제 원주투데 같은 경우 기자 모집을 해갖고 뽑으면 보통 6개월을 교육을 하거든요. 취재하고 글쓰기 하는데 6개월을 교육을 해야 비로소 이제 수습 기자를 띄고 정기자가 되는데 그 수습 기자에서 정기자 되는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글을 쓰는데 전개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글 하나를 쓰는데 1시간, 2시간씩 이제 잡아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글쓰기 할 때 되면 이제 책상머리 앉으면 아니면 컴퓨터로 이제 작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한두 줄 잘 나갔어. 그 다음부터 막히기 시작했고 다시 썼던 거 지우고 다시 썼던 거 지우고 하는 작업들을 해본 경험이 글쓰기 하는 사람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작가들의 모습을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여주면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 주변에 종이를 쓰다가 구겨버린 종이가 사방에 있는 게 작가의 집필실 모습처럼 아주 그 드라마에 나옵니다. 작가들도 글쓰기를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찢어버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썼다가 또 찢어버리고 하는 작업을 예전엔 종이였고 지금 이제 컴퓨터로 하니까 종이값은 덜 들어가죠. 그래 확 지우고 다시 쓰고 하는데 그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글 하나 쓰기 위해서 뭐 한 500자 정도 되는 글 하나 쓰기 위해서 한두 시간 이상을 투입을 해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글을 쓰는 거거든요. 이걸 가장 잘 쓰는 방법은요. 소주제를 나누는 거예요. 소주제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방곡동에
이야기를 지금 뭔가 전하려고 방곡동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막연하게 처음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럼 방곡동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을 첫 번째 얘기하고 그 주제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뭐 주로 주말에 무슨 하는 그 어떤 저기 휴식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두 번째 소주제. 이런 식으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주제별로 다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 주제만 쓰는 거예요. 그 주제만. 그럼 요 주제 쓰고 요 주제 쓰고 해갖고 다 붙이면 그게 하나의 전체 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이 글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직 초등학생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몸에 배이진 않았지만 나이 드는 사람들은 그 성장 과정에서 아니면 이제 교육 과정에서 기승전결 방식의 글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도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단계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하는 글쓰기. 신문은 반대입니다. 그 미디어들은 결론이 제일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나와요. 일부 사설이나 무슨 칼럼 같은 데에서는 뒤에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그냥 일반 기사들은 중요한 걸 제일 앞에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끝까지 다 봐주지 않을 경우에도 앞부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전달한 거예요. 좀 더 알고 싶은 사람은 덜 중요한 얘기를 그 다음에 읽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할 때는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주제별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글쓰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쉽게 좀 글을 쓸 수 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시 전문가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약간 최대한 이 부분을 좀 생각해보고 글쓰기를 하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거의 전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기자교육한다는 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에 것만 좀 생각을 하시고 뭐 전문인이 뭐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면 좀 너무 어려우니까 제목 달기도 생략하고요. 지금 여기 기사 작성 후 소리내어 낭독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기. 저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하고 싶은데요. 나 혼자 해도 상관없어요. 집에서 글 쓰고 난 다음에 나 혼자서 목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읽는데 막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길어서 호흡이 막히는,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읽다 보니까 뭔가가 이 흘러가는 그 느낌에서, 문장의 느낌에서 뭔가 어눌한 부분이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만일에 자 여기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만약에 썼다 그러면 엄마한테 보여주세요. 엄마 한번 읽어봐. 내가 쓴 건데. 그러면 엄마는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다? 그럼 그 부분을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어른분들은 자녀한테 보여주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읽어보다가 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모르겠는 부분만 얘기해봐 라고 하면 나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한 분은 내가 글을 잘 못 쓴 거예요. 그럼 그걸 다시 풀어서 쓰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또 다시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가 있어? 그럼 글을 그 다음에 잘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옛말로 뭐 불치함은 이런 얘기인데 글쓰기에서는 정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자들을 글을 쓴 걸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럼 제가 쓴 글은 100% 맞느냐? 제가 쓴 글을 갖다가 많이 기자들한테 보여주면 반대로 또 기자들이 이 부분 좀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누구나한테 하나 보여주고 이해가 잘 안 거나 읽는데 뭔가가 불편한 부분을 얘기해달라고 동그라미 쳐달라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이 부분이 나는 왜냐면 글 쓴 사람 내가 다 잘하는 부분이어서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썼지만 처음 이런 내용을 듣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다른 건 다 몰라도 다 쓴 뒤에 내가 혼자 한번 그러니까 혼자 눈으로 읽지 말고 절대로 입으로 이제 낭독을 하면서 혼자 읽어보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 누구에게 한번 보여주고 좀 이상하거나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하고 하면 좋은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이어서 우리 학생들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또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글은 나 혼자 보려고 쓰는 글이 아니라 누군가가 읽으라고 쓰는 글입니다. 그러면 읽으라고 쓰는 글인데 잘못된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정확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기관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의 이름을 적는데 기관의 이름을 잘못 적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나이를 잘못 쓴다든지 이름을 잘못 쓴다든지 제가 5원 집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전화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5원 집입니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 나중에 5원식으로 알고 그 뭐 이제 표기할 때 잘못 표기해서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5원 집입니다. 그러면 자 저기 그